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을 꽃에 비유한다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또 꽃을 꺾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들을 좀 강하게 키워달라는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 마시고, 네, 그리고 또 조금만 힘들어도 어렵다고 할 때, 가령 뭐 학원이나 과외를 할 때 힘들다고 하면 그래 그럼 그만둬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정말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 헤쳐나가기 어려운, 면역력을 좀 상실하는 그런 악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어느 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잘못 이해하셔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좀 강하게 키워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셨던 사례들이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분이 계신데 조금은 각색을 하겠습니다. 그분이 또 이 방송을 보고 눈치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등장인물과 사연을 조금은 각색을 할게요. 어떤 경우냐면 따님 한 분을 이렇게 키우시는 그런 분입니다. 엄마 아빠는 맞벌이를 하셨는데 그때 마침 사업이 굉장히 잘 되셨어요. 확장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 아이가 학원을 보내달라, 과외를 시켜달라라고 했을 때 정말 아끼지 않고 강남에서 선생님을 직접 모시고 와서 중계동 쪽에서 이제 과외를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데 성과는 어땠냐? 전혀 성적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모님께서 하셨던 극단적인 방법이 뭐였냐면, 그러면 다 그만둬, 때려쳐, 왜 공부를 하고 왜 과외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다 그만두셨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 그 친구가 다시는 학원이나 과외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몇 년이 지났는데 고등학교만 졸업한 채로 어떤 대학에도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뭐냐면 부모님이 물론 우리 아이가 잘 되라고 또 속상한 마음도 있었겠죠. 비싼 돈을 들였는데 성과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도 그렇게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다시는 공부를 하거나 학원을 다니지 않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주워 담을 수가 없었고요. 2,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공부를 시작해보자라고 했을 때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옆에서 부모님은 분명히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계속해서 관찰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는 아주 조금씩의 힌트나 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의존하게 하거나 또는 우리 학생들을 전혀 이제 스스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상처 주는 말로 우리 아이들을 다시는 공부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그런 부모님도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그거를 잘 극복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지만 일부 학원 선생님이나 과외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성과를 빨리 내기 위해서 또 스스로 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아이에게 다 그만둬, 때려쳐, 너는 다시는 안 될 거야, 너는 인생의 패배자야, 루저야, 네가 뭘 하겠어 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제 뱃살과 그리고 저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셔서 내가 네 방송을 봤는데 정말 혐오스럽게 이럴 데가 없었다. 그리고 너무 실망스러웠다. 그게 뭐가 자랑이라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냐. 애도 그렇고 네 배도 그렇고 막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내 인생 살게 냅둬 라고 하면서 비관적으로 가겠죠. 그러면서 듣기도 싫어하고, 저는 부모님 말씀, 어머님 말씀을 듣기 좋았지는 않았지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 살찐 것을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 학생들의 뭐와 똑같으냐?
10점, 20점짜리 점수와 똑같은 겁니다. 자, 제가 100kg가 넘는다는 사실과 우리 아이들이 10점, 20점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창피하지 않은 일일까요? 엄청 부끄러운 일입니다. 애들을 그런데 다른 사람들 만났을 때 우리 애 10점, 20점 맞았어 라고 얘기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는 치욕스럽겠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살이 빠지지도 않고 성적이 오르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그 다음부터 성적이 향상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다시는 살 빼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거나 다시는 성적을 올리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게 됩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이 꽃이 꺾어져 버린 거예요. 시든 게 아니라 꺾어져 버린 거예요. 시든 꽃도 살리기가 어려운데 꽃을 꺾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다시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멘탈을 강화하는 게 저는 가장 큰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도덕적으로 살아라, 남을 위해 살아라, 헌신하며 살아라, 나를 희생해라, 여러분들 그런 교육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부모로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맞는 상은 어떤 거냐? 착하게 살되 멘탈은 강화해라. 어떤 말을 들어도 굴하지 말고 헤쳐나가라. 저는 그런 말은 꼭 전해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공부 스킬이나 아이들 지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회복하고 싶어서 나중에 얼마든지 투자를 하더라도 다시 회복하고 싶다고 하지만 제 경우에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의 경우에는 책을 드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싫어서 한 달 반이 걸린 친구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초등학교나 저학년 때 공부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 대형 학원을 다니다가 그만둔 친구들, 그리고 저주를 받아서 너가 다시는 공부를 할 수 있나 봐, 네가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말을 들었던 친구들은 공부에서 영원히 떠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저한테 네가 살 빼나 봐라, 영원히 못 뺄 거다 해도 저는 빼고 싶을 때 뺄 거고, 그리고 저는 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멘탈을 갖지 않은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상처를 주는 거는 너무너무나 비극적인 결과이고, 나중에 공부를 시키고 싶어도 절대 시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우리 아이들의 꽃을 함부로 꺾지 말아주세요. 상처되는 말을 해서 다시는 공부하지 않는 아이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우리 친구들, 특히 재수생 친구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모의고사는 오르지 않습니다. 그럴 때 네가 갈 대학이 뭐가 있겠어, 작년하고 뭐가 나아졌어 라고 하면서 그런 말들보다는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고요. 우리 아이들 강하게 키우되 절대로 상처 줘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그렇게 만드는 어려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 저도 잘못했던 거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마세요. 상처를 주더라도 일어날 수 있을 만큼은 그 멘탈은 가질 수 있는 우리 아이로 키워놓고 그 다음에 상처를 주셔야 됩니다. 아니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목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